2차전지 오늘 가장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거냐,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반사수혜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밸류체인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배터리 밸류체인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미국에 강력하게 캐파를 늘려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미국의 이 중국 규제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두 번째는 앞으로 중저가 세그먼트 모델, 볼륨 모델이 엄청나게 확대될 건데 볼륨 모델 비중이 큰 밸류체인. 세 번째는 완성차 업체랑 다이렉트로 사급 계약을 맺으면서 사급 구조의 공급 계약을 갖고 있는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 계약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소재 업체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터리 광물 밸류체인의 끝단에 있는 리튬의 포스코홀딩스가 현재로서는 2차전지 가장 강력한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 밤 11시입니다. 2차전지 주식들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 펀더멘탈의 어떤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측면은 전혀 없고요. 지금 2차전지의 펀더멘탈 3분기 실적 안 나올 겁니다. 3분기 실적 나쁠 거는 이미 다 시장에 노출된 재료지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거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전지가 다시 주가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지 여부가 진짜 2차전지 업체들의 펀더멘탈을 깨트리는 요인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또는 언론에서 좀 잘못된 또는 와전된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펀더멘털 이상으로 조금 강조된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차가 더 이상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자체는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각종 가전제품, 그러니까 IT 기기,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로봇, 그리고 도시항공 모빌리티 UAM,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기 선박, 그리고 전기 일반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그리고 다양한 전기 관련된 전동 공구, 기계장치들,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산업의 확장성,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우리의 경쟁자, 오늘 2차전지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DB금융투자 리포트를 바탕으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DB금융투자 리포트를 심층 분석하는, 그걸 통해서 이 가격 경쟁력, 중국이 밀어붙이는, 우리가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여기는 중국 전기차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한 DB금융 투자 리포트를 핵심만, 알짜만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구독 모델 스터디 클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스터디 클럽 구독 모델도 조만간 11월 빠르면 첫째 주, 늦어도 11월 둘째, 셋째 주 안으로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모델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훈이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구독 모델은 유튜브하고는 전혀 다른 컨텐츠와 전혀 다른 내용, 그리고 전혀 다른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과 더 디테일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시일성 있는 유튜브의 한계성을 완전히 극복한 컨텐츠로 구독 모델 하시는 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스터디와 실전 투자까지 결합돼서 제가 구독자분들, 유료 구독 모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마라톤으로 치면 완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유료 구독 모델에서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다양한 투자 실전 스터디,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석, 그리고 다양한 시의성 있는 주제들로 구독 모델을 진행할 것이니까, 지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전 신청 때는 시간이 1분도 들지 않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전 신청 많이 해보시고 같이 저하고 열심히, 그리고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 구독 모델 공부를 함께 평생 같이 하셔서 투자로 성공적인 경제 독립,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데 이 구독 모델을 통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경쟁,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자체의 경쟁력으로 과연 기존의 완성차 업체의 헤게모니를 뺏어갈 수 있을 거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가, 미래가 또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고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13조 수주 잭팟, 지금 LG 엔솔만 수주 받은 게 지금 20조가 넘습니다. ESS 시장, 요거 미국에서만 273조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요 기사 원문 보시고요. 동박 3사도 다양한 사업 다각화 진행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삼성 SDI, SK온도 캐즘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캐즘 극복이라는 이 캐즘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과장한 측면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전기차의 상황이나 2차 전지의 상황을 캐즘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네시스하고 손잡은 삼성 SDI 각형의 배터리의 폼팩터는 파우치, 원통형, 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파우치가 집중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안정성 측면으로 각형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요. 테슬라발 이 원통형 배터리가 상당히 이 각형과 파우치형의 점유율을 배터리 폼팩터에서 뺏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온이 3분기에 흑자 전환될까? 에코프로비엠 캠9 공장의 증설을 내년 말이었는데 25년 말에서 26년 말로 1년을 연기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은 오히려 재정비의 기회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보셔야 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고문으로 가신 권영수 부회장님의 이 배터리 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요거 관련된 기사는 꼭 좀 원문을 찾아서 읽어봐 드리고, 이 오늘 DB금융투자 레포트 내용이 많아서 오늘 그거 다뤄드리고,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고문님 하신 얘기의 핵심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요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수익률 현황이 다시금 1월달 대비해서 27%나 빠졌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65% 빠졌습니다.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SKC,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PNT, 그리고 DI동일, 그 다음에 피로틱스 정도만 플러스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LG엔솔도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하고 PNT의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LG화학, 포스코홀딩스가 30% 넘는 마이너스, 포스코퓨처엠이 30% 넘는 마이너스, 심지어 에코프로비엠은 연초 대비 45%나 하락해서 수익률 측면으로 상당히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레포트는 요 DB금융투자 레포트를 참고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공화당의 이 강경파 IRA 폐지를 주장하는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데요. 본질은 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미국이 패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과거의 구경제가 아니라 첨단 모빌리티 산업이에요. 첨단 모빌리티. 바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입니다. 배터리는 첨단 모빌리티 구동의 핵심 필수기 때문에 배터리를 중국의 기술과 중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거나 뺏길 이유가 미국 입장에선 전혀 없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구동의 필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배터리는 반도체와 통신 기술과도 모두 연결이 됩니다. IRA 포기가 어렵다. 대선 이후에 중국은 트럼프가 되면 IRA 우회 가능성을 더욱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 소재 공급망 개발에, 그러니까 즉 미국의 밸류체인을 둔 광물 소재 공급망을 더 지원하고 더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바로 이 커넥티드 카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CATL을 비교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이익률이 CATL이 중국보다 3에서 6% 꾸준히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광물과 원재료 가격이 통제가 시작된 바로 중국 정부의 통제입니다. 배터리 이익률은 광물의 이익률, 원재료의 이익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CATL이 해외에 공장 지으면서 이 높은 인건비와 높은 생산비, 소위 말하는 고정비 성격의 초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 초기 가동률, LG엔솔이 유럽에서 폴란드 공장의 정상 수율 나오는 게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CATL이 LG엔솔보다 기술력이 높나요? 전혀 아니죠. 중국이 가장 배터리 관련된 기술력에서 글로벌 1등으로 중국 자체적으로도 LG엔솔을 꼽아서 LG엔솔한테 배터리 관련된 최고 품질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광물 사업의 높은 이익률을 고려하면 CATL이 이 엄청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높은 이익률, 심지어 자기네 나라보다 해외에서 마진을 많이 챙겨 먹는 거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핵심은 해외에서만 높은 이익을 팔아먹는다?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배터리와 전기차 업체들한테 중국 정부가 나서서 계속 배터리와 전기차 업체들의 유리한 가격 환경을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도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CATL 23년도 단기 순이익에 포함된 정부 보조금인데요.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향유하며 회사의 손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긴밀하게 관련된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해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론에 알려진 중국의 보조금이 실제 어느 정도 얼마나 엄청난 된 양인지 정확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강력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밸류체인 관련된 공급망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고요. 공정 가격의 광물과 소재, 배터리 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BIC, 상하이 자동차가 최고 관세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길리, 그 다음에 BYD 모두 중국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정보의 완전한 제공, 그리고 정보의 투명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BYD 같은 경우는 최종 관세에서 배터리에 책정된 관세 비율만 11.5%, 길리는 14.32%, 상하이 자동차는 17.24%의 배터리에만 해당되는 상계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두 번째, 유럽에서 이미 작년 7월에 제정된 배터리법이 25년 8월부터 내년부터 배터리 실사 정책이 도입되는데 당연히 이 또한 중국 기업이 원자재 조달이 공정 가격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실사 정책을 도입한다고 했고 유럽에서 배터리 실사 정책을 도입할 경우에는 중국의 원자재 조달 관련된 기업들이 죄다 퇴출되거나 가격 경쟁력을 급격하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련소는 정제 리튬 운송거리랑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유럽은 CO2 탄소 배출량을 25년도에 더 강화했습니다. 그럼 탄소 배출량을 만족하지 못한 중국의 재련 리튬은 원천 배제되거나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1톤 생산당 탄소 배출량 1등이 경암형이고요. 염수형 중에서도 미국 변환보다 중국 변환이 훨씬 비쌉니다. 탄소 배출이 훨씬 높습니다. 운송거리도 호주 경암형보다 호주 경암에서 중국 재련한 게 가장 운송거리가 길고 비쌉니다. 중국 배터리 유럽 진출 현황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1등 CATL 그 다음에 또 어딨죠? BYD가 모두 유럽에서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어디서 늘린다고요? 가장 많이 늘리는 거는 당연히 보조금 엄청 주는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만만한 동남아시아의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CATL이 LG엔솔 얼마죠? 500기가와트죠. 지금 100기가와트입니다. 물론 미국 포함이니까 대략 390 이렇게 됩니다. 캐파 차이가 게임이 안 되죠. 4배 차이입니다. 나머지 이 AESC, 고션, CALB 다 합쳐도 100이 안 됩니다. 그죠? 중국이 전기차 저렴한 판가 공급을 통해서 배터리 이익을 보존했던 이유는 역시나 중국 정부의 철저한 원재료 가격 통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기차에는 자국의 전기차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속인 거죠. 자국에서는 싸게 팔고 해외에 비싸게 팔면서 이익을 취했고 심지어 그 해외 판매되는 이익률이 6%나 더 높았습니다. 일종의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유럽이나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 내 공정가격 원재료 수급 관련돼서 철저하게 중국의 배터리 밸류체인을 원천 배제하고 차단할 겁니다. 중국의 배터리 협력하는 일부 들어가는 CATL은 완성차 업체에서 특정 배터리 밸류체인에 수주를 몰아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슈퍼을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급망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다각화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공급망을 다각화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완성차 업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저가 볼륨 모델은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미국에서도 또는 유럽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저가 모델 LFP를 대체하는 차세대 고전압 미드니켈, 차세대 망간리치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더 차세대 LFP를 대체할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됩니다. 포드는 미시간에서 CATL과 합작한 LFP 배터리의 출하량을 캐파를 40%나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LNF가 북미의 업체와 직접적으로 LFP 양극재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LG엔솔도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미드니켈 고전압 배터리를 25년 말 북미 업체와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FEOC 해외 우려기업 집단을 우회해서 들어가려는 중국의 얄팍한 정책에 대해서 FEOC 세부 규정 자체를 또 더 강화하거나 보완하거나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FEOC 규정 중에 통제하에 있다. 해당국 정부 보조금 재정 지원 받는 경우 플러스 판매나 거래활동 가격 책정에 FEOC 우려기관 개입이 예상되는 경우 우려기관 개입에 이 원재료 관련된 판매 거래활동 가격 책정이 개입이 예상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FEOC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중국의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 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가격을 급격하게 망가뜨리는 배터리 원자재, 배터리 밸류체인, 배터리 전기차 업체들 모두 다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공급망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끔 지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앞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강조하는 이 전기차 이 캐즘은 바로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시간 그리고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리나라 배터리 밸류체인에 어떤 사활이 걸려있고 이미 원가 경쟁력을 LG그룹,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 삼성, SDI 상당히 원가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정책 리스크를 회피를 최우선해야 되는데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 정책 리스크 회피 부분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25년에 광물 공급망이 우리나라 배터리 밸류체인들한테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에서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으로 위상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중국이 도태되고 알아서 자빠져서 나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밸류체인은 배터리 밸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LG엔솔은 LFP와 고전압 미드니켈, PI는 LFP를 아마 26년, ESS는 26년이고요. 전기차량은 27년, 앞으로 이제 2년 남았습니다. SK온도 LFP하고 고전압 미드니켈, 포스코 퓨처엠은 고전압 미드니켈을 단결정으로 26년에 상용화 목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망간리치도 볼륨 모델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FP랑 고전압 미드니켈 다 하고요. LNF도 LFP랑 고전압 미드니켈 다 하고요. 아마 이 LFP 관련돼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F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고전압 미드니켈은 LNF, 그 다음에 SK온, LG엔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고전압 미드니켈 만만치 않게 에코프로 BM, LNF 다 내년 정도에는 양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 역시나 리튬과 니켈과 전구체 흑연, 완벽한 2차전지 앞단의 최상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 특히 리튬 관련돼서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5만 톤 체제를 2년 안으로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6년에 계속 강조드린 총 9만 3천 톤. 그 다음에 니켈은 26년에 총 황산 니켈 4만 5천 톤. 그래서 최종 목표는 11만 3천 톤이죠. 그 다음에 전구체도 연간 11만 톤 계획이 잡혀있죠. 에코프로 리튬은 수산화 리튬 변환하는 공장을 2만 6천 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 지분 16.6% 투자를 통해서 리튬 광산 조인트 벤처 개발을 하고 있죠. 요거는 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니켈은 인도네시아 QMB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 6천 톤의 HP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니켈 기준으로는 연 5만 톤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가 2027년 21만 톤으로 국내 캐파로는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제외한 캐파로 1등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 굵은색 저가 모델이 최소 22종에서 최대 28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안 나왔던 물량 중에 25년도로 밀린 물량까지 하면 22종에서 28종의 신차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기대되는 모델, 지금 시트로엔 EC3, 그죠? 그 다음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2 상당히 기대되는 모델이고요. 25년도에 쉐보레 볼트가 다시 나옵니다. 쉐보레 볼트 신모델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현대의 아이오닉 3, 그 다음에 기아 EV4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고요.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는 EV3는 미국에서 26년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린 게 르노의 R4 이테크입니다. 르노의 R4 이테크 이것도 25년도에 양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와 LF 배터리의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격 차이는 니켈의 상대 가격이 떨어질수록 LFP 배터리의 가격 우위는 급격하게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켈보다는 리튬 가격의 상방 압력, 리튬 가격의 더 큰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요 공급 측면으로 보면 니켈의 공급량보다는 리튬의 공급량이 훨씬 딸린다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생산 원가 코스트를 못 맞추는 리튬 업체들이 급격하게 도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화 리튬이 킬로그램당 10불 기준으로 하면 LFP가 킬로와트당 양극재 비용이 12.8이고요. NCM 613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산화 리튬은 킬로그램당 15,000불로 올라가면 LFP의 킬로와트당 양극재 비용은 17불이 되고요. NCM 613 같은 경우는 15.3불로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NCM 6둘들 마찬가지고 6둘들도 더 떨어지고요. 심지어 NCM 9반반조차도 LFP 배터리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킬로와트당. 니켈의 가격이 떨어질수록 3원계 배터리는, 리튬은 어차피 같이 들어가니까 LFP나 3원계나, 그래서 니켈의 가격이 낮을수록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가격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030년에 상위 75%의 업체의 리튬의 생산 비용, 공급 비용은 톤당 15,000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30년 가면 2026년, 27년에 수요 공급 때문에 리튬 가격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가 점차 하향 안정화 되겠죠. 생산 원가 프로젝트 중에 절반 이상이
생산 목표, 이 15,000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15,000부를 목표로 하는 게 전부 27년 이후 생산 목표예요. 아직도 3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건데 이 바로 요게 이제 막 스타트 끊고 있는 남미, 그 다음에 지열염수, 그 다음에 이 DLE가 다이렉트로 직접 추출하는 거, 요게 이제 막 프로젝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소요가 걸린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시작돼도 가동률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생산 수율이 안 나와요. 가동률, 생산 수율 둘 다 맞춰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55%가 넘는 중국의 비통합 재련 시설이 글로벌 리튬 재련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리튬 가격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의 장기 공급 비용 곡선은 2025년에서 26년이 2030에서 35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니켈은 리튬과 다릅니다. 니켈의 상위 75%는 상위 75% 생산 시설은 이미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이익을 내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급증한 이 산화강 프로젝트 때문에 복잡한 재련을 거쳐 아주 고품질의 황산 니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용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니켈 수요가 반등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 때문에 오히려 리튬보다 니켈 가격이 더 올라가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의 상방 압력이 리튬 가격의 상방 압력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켈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못 올라가니까 삼원계 배터리와 LF 배터리의 가격 차이가 계속 크게 유지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외에 당연히 소비자도 싼 차만 보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밸류체인 협상력,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또는 유럽과 중국 간의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비자의 선택 문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밸류체인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 리스크, 소비자 만족도를 고려하면 중국의 LFP 배터리는 점점 더 경쟁력을 급격하게 잃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침투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여전히 LFP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계속 LFP 배터리 확대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침투율이 10%가 안 됩니다. LFP는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셀2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셀2팩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셀 위주의 판매를 했던 배터리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이 더 확대돼야 됩니다. 왜냐면 셀 단계에서 팩 단계, 셀 단계에서 샤시 단계, 셀 단계에서 모듈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개발 로드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LFP 배터리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로 가려면 엄청나게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가 중심인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로 가는데 필요한 부분, 거기에 플러스 배터리 안전과 직결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관련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원계 배터리는 충전할 때 뚜렷한 선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충전 상태 SOC라고 하거든요. SOC에 선형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중국의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고요. 이 BMS, 배터리의 안전과 직결된, 배터리의 화재와 직결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설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배터리는. 그리고 생산 단계부터 중국 배터리사의 완성차가 의존해야 됩니다. 충방전 시험을 반복하기 위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데 완성차 업체들의 R&D가 상당 부분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 노출이 됩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관련돼서 이 밸류체인 협상할 때도 상당히 리스크 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한테 이 의존도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소재를 직접 수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를 필두로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모두 광물과 소재를 직접 컨택을 하죠. 마찬가지고요. 스텔란티스 마찬가지고 BMW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재 기업 입장에서도 사급 원료 기반으로 생산을 하면 광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재고 원가랑 판가의 괴리로 인한 마진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비 중심으로 소재 업체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이익률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소재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 직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LG화학이 도요타와 LG엔솔을 끼지 않고 바로 직납을 한다든지, NF가 테슬라랑 직납을 한다든지, 그 얘기는 동일 재료로 더 고밀도의 에너지를 구현 가능하겠다는 기술과 원가 경쟁력, 가성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 소재 기업들이 배터리 셀사 안 끼고 바로 완성차 업체로 납품하는 직납 구조가 가성비를 인정받은 양극재 업체들을 필두로 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별 진입장벽, DB금융투자랑 이 간폭 리튬 자료를 참고했는데 역시나 압도적으로 업스트림과 리튬 화합물이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규모도 높습니다. 생산 노하우, 리튬 화합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원재료 접근성도 하드, 어렵습니다. 이 모든 밸류체인의 진입장벽과 투자 규모와 생산 노하우, 원재료 접근성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리튬 화합물이 당연히 밸류에이션상 최상의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글로벌 이제 탑 10에 들어갈 탑 7까지 노릴 수 있는 우리나라 1등 리튬 업체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미래 전망이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측면만 보시지 마시고 큰 틀의 산업의 밸류체인, 배터리 밸류체인의 큰 흐름을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5년 4월 달에 포스코 공정이 풀 가동됩니다. 드디어 내년 4월에. 6월 달에 컨벤셔널 해가지고 25,000톤의 아르헨티나 리튬, 그 다음에 26년에 컨벤셔널이 5만 톤이 풀 가동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산화강을 활용한 황산니켈 생산 원가가 이미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도 니켈은 가격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생산량 보시면 24년과 2030년에 생산량 관련돼서도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해도 이미 생산 원가 이상의 이익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터리 팩 디자인은 바로 모듈 투 팩, 셀 투 팩, 이게 CTP죠. 그 다음에 이제는 C2C, 투 샤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셀 투 팩 적용하는 데가 BYD, 폭스바겐, 포드, 테슬라, 그죠? 길리 정도고요. 그 다음에 팩 투 샤시로 가는 게 지금 테슬라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원계와 LFP 충방등선, 아까 LG 관련돼서 굉장히 어렵다. 전압으로 L 측정하기 어렵다. 그만큼 BMS 설계가 까다롭다. 그리고 심지어 BMS 설계 관련돼서도 완성차 업체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이 BMS 사업의 새로운 에너지 성장 모델로 LG엔솔이 아주 잘하고 있죠. 이 BMS 관련돼서도 글로벌 탑급입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는 역시나 광산의 최상단에 있는 원재료, 이 스몰커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장 소비자의 끝단에 있는 완성차인 전기차가 이 스몰커브 상에서 이 광산 재료 쪽과 전기차 쪽이 부가가치의 가장 끝단이다. 가장 부가가치 끝단을 낸다는 건 무슨 말이죠? 가장 많은 마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시스템 공정단에 있는 거랑 제품단에 있는 거, 부품단에 있는 거보다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면 광산에 있는 재료단이라든지 당연히 리튬이 되겠죠? 아니면 전기차단에 최종 소비자한테 맞닿아 있는 완성차 업체를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2차전지 기업은 부가가치 확장을 위해 차세대 전지 소재를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표 꼭 보시고요. 배터리 OEM 기업들도 부가가치를, 배터리 에너지 순환 생태계가 핵심입니다. 볼륨 세그먼트 쪽으로 신차의 판매 노출도가 큰 업종에 관심을 갖자는 거고요. 좋은 품질과 지리적 요건을 자원 확보한 광물 기업,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되겠죠. 완성차 업체와 직납 관계 또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소재 기업을 압축해야 된다. 포스코홀딩스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리오틴토가 구조의 리튬 가격 빠질 때 가장 최상으로 좋은 리튬 가격일 때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바로 인수를 했습니다. 구조에. 그래서 글로벌 리튬 종목 기업들의 멀티플이 8배에서 14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움브레 무에르토 여머가 바로 이 아카디움 리튬과 비슷한 조건으로 리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움브레토 여머는 최상위 품질의 리튬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독자 개발한 DLE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DLE 기술이 뭔지 공부 차원에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리적으로 다변화된 IRA가 충족된 정제 시설도 포스코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그리고 적은 리스크의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앞으로 리튬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될 아주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스코는 리튬의 정제 소재의 다운스트림 단에서 칠레 쪽으로 리튬 추가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캐파는 26년 기준으로 96,000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TC스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TC스틸은 3분기에 대략 매출 1,300억 정도 예상하고 드디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수출 데이터로 TC스틸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니켈 도금 강판 수출 데이터, 두 번째는 주석 도금 크롬 처리 강판입니다. 주석 도금 크롬 처리 강판은 3분기 수출 데이터 7, 8, 9월 달에 판가는 6% 전 분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 판가 하락세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니켈 도금 강판이 훨씬 부진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출하량은 32%가 감소했고요. 평균 판가는 4%가 빠졌습니다. 바로 전방 사업인 원통용 배터리계의 출하량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재료인 이 석도 강판이라고 하는 BP 강판의 수출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16%나 빠지면서 그래도 적정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LG엔솔이 아마 테슬라발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2170 배터리 업그레이드 버전을 양산하기 때문에 원통용 배터리의 출하량은 4분기 때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TC스틸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은 리드 타임이 짧은, 납기가 짧은 스팟성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TC스틸은 국내 포함 해외에서 니켈 도금 강판 생산을 12만 톤을 증설하면서 20만 톤으로 1등입니다. 경쟁사 토요코와 타타스틸보다 생산 캐파로 니켈 도금 강판 글로벌 1등입니다. 오창 4680 원통용 배터리 공장 9기가와트의 대구공 원통용의 니켈 도금 강판이 약 1만 톤 추정되는데 100% 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 가동 예상하면 약 2,000톤에서 3,000톤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이제 5,000톤에서 10,000톤 이상 출하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16기가와트시가 가동되는 애리조나 26년에는 연간 2만 톤의 캐파가 계속 연 2만 톤씩 2026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년이 돼서야 니켈 도금 강판 매출 비중이 50%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는 니켈 도금 강판의 가동률이 50% 이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의 수출 중량과 수출 단가는 계속 빠지다가 다시 3분기부터 소폭이나마 수출 중량과 수출 단가가 회복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니켈 도금 강판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55% 이상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40% 초반대입니다. 당연히 니켈 도금 강판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전체 OP 마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니켈 도금 강판 마진이 21%가 넘기 때문입니다. LG의 밸류 체인을 꼭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극재는 LG화학, NF, 포스코, 퓨처엠,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동박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전해액의 엔캠, 캡캠, 그리고 삼성 SDI는 양극재 에코프로비, 알루미늄박, 롯데알루미늄, 실리콘 음극재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동박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전해액의 일렉트로라이트 솔브레이. 삼성 SDI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면서 밸류 체인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99.99%라고 생각합니다. LG엔솔 투자하는데 LG엔솔에 들어가는 밸류 체인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9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LG엔솔 밸류 체인, 삼성 SDI 밸류 체인 꼭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4년, 25년, 26년 연평균 40%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5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도 43배니까 주가가 10개 미만의 2차전지 1월 달부터 상승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2차전지 전체 평균, 소재단 밸류에이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그 다음에 TC스틸은 봤더니 밸류에이션이 25년 기준으로 지금 2차전지 소재단 밸류에이션이 60배에서 65배인데 그거 평균보다 약간 비싼 밸류를 받고 있지만 26년에 정상적으로 6,800억대 매출에 360억 영업이익을 예상해서 PER이 40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틸도 밸류에이션 상에 부담은 있지만 원통용 배터리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니켈 도금 강판이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 마진도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영업이익도 분기 실적에 따라 추정치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용 배터리 수혜주 찾다 보니까 원통용 배터리 캔 케이스를 독점 납품하는 동원 시스템즈가 실적이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회사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조 2천원, 1조 3천원, 1조 4천원, 1조 5천원 이렇게 계속 역성장 없이 23년도부터 매출이 늘어나고요. 이익단에서도 800억, 960억, 1000억, 1130억 늘어나는데 동원 시스템즈가 매력적인 거는 밸류에이션이 약 2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2차전지 밸류체인보다 훨씬 싼 절반 이하의 밸류체인을 받고 있어서 동원 시스템즈도 원통용 배터리의 수혜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수급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사는 주체가 보험 정도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최근에 10만 원이 깨지니까 외국인의 집중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고 있네요. 에코엠 드림 보니까 에코엠 드림도 외국인은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계속 팔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탈려있게 못 가죠. TC스틸이 그나마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기성 물량은 투심만 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TC스틸도 그렇게 수급은 뭐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오늘 가장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거냐,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반사수혜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밸류체인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배터리 밸류체인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미국에 강력하게 캐파를 늘려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미국의 이 중국 규제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두 번째는 앞으로 중저가 세그먼트 모델, 볼륨 모델이 엄청나게 확대될 건데 볼륨 모델 비중이 큰 밸류체인. 세 번째는 완성차 업체랑 다이렉트로 사급 계약을 맺으면서 사급 구조의 공급 계약을 갖고 있는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 계약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소재 업체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터리 광물 밸류체인의 끝단에 있는 리튬의 포스코홀딩스가 현재로서는 2차전지 가장 강력한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모델 관련돼서 사전 신청을 무한정 계속 받는 게 아니라 한정된 기간을 통해 받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저하고 열심히 그리고 실제 재밌게 수익도 내면서 구독 모델을 통해서 스터디 클럽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재미난 또 신선한 새로운 기업 2차전지 말고 또 다른 기업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